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에 상린관계.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을의 토지가 있고 여기가 경계 아니야, 경계. 그래서 경계에서 맨날 분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경계와 관련된 상린관계가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책에 79페이지를 펴보셔. 교재 79페이지 보면 밑에 우측 하단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 거리 제한 있죠. 그 나오면 그 정도 나오니까 여기 봐. 갑이 여기서 건물을 축조할 때는 갑이 을의 토지 또는 을의 토지 인근에서 건물을 축조할 때는 적어도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 이런 규정이 있어. 몇 미터? 그래서 건물을 축조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 그런데 그러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는데 만약에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그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항상 침해 제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지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 6번으로 올라가 봐. 바로 위에. 여러분들 79페이지 맨 위에 봤더니 6번에 경계선 부근에 건축 나오죠. 거기 읽어보면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지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돼? 철거? 안 돼. 그래서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완성 전에는 할 수 있어. 완성 전에는. 그리고 건물을 축조 시작했는데 1년 전에는 이렇게. 거기 읽어보자. 거기다 뭐라고 되냐면 공사 착수 후 몇 년을 경과하거나 거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1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되어 버리면 철거 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때는 손배청만 있는 거예요. 물부손 중에서 물청은 없고 손배청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런 것들 머릿속에 다 외워놔야 돼. 자, 경계선 부근에서 1m 이상의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정도 하나 외워놔. 두 번째는 여기 봐. 여기 토지 이렇게 있는데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 을의 토지 있을 때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아파트에서 문제 안 되지만 시골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문 바로 갑이 집 지어 살고 있는데 을이 여기다가 화장실을 바짝 붙여. 그리고 선풍기로 불어대. 그러면 살 수 있어. 이사 가야지. 그래서 오물을 처리할 시설을 만들 때에는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은 떨어져야 되겠어. 한 반 미터? 우물 등을 저장할 시설을 설치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돼. 그게 한 장 넘겨보시면 80페이지를 펴보시오. 우물이나 이런 그런 오물 좋지 않은 물건을 저장하고 처리한단 말이야. 저장하고 처리할 지하시설을 설치할 때는 몇 미터? 2m. 그 다음에 몇 개 있어.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을이 요 지하실을 판대. 지하실 공간. 그럼 지하실 어떤 주차장을 팔 때 바로 붙여서 파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지하실 공사를 할 때는 만약에 지하실 공사가 5m를 판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반의 거리를 둬야 돼. 그래서 저수지나 국어 지하실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깊이 있을 거 아니야? 깊이 얼마 이상의 거리를 두라? 반. 자, 여러분, 공사 깊이에 반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 거기 있어. 반 미터.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이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후라시를 켜보면 요놈이 을이 문지 던지 다 보여. 그러니까 저녁에 저 자식이 뭐 하는가 신혼 부부들이 뭐 하는 거 후라시 켜놓고 막 볼 수 있다고. 그런 놈도 있어 없어? 은지는 그런 거 궁금해? 옆집 아저씨가 뭐 하는지? 너는 궁금하지 않지만 옆집 아저씨가 너의 행동을 궁금하게 해가겠죠.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차면 시설을 해야 돼. 가리게. 그래서 몇 미터 이상이냐면 차면 시설 설치는 여기서 2m 이내에서 몇 미터 이내에서 경계로부터 2m 이내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때는 차면 시설을 설치해 줘야 돼. 그냥 이 정도 그냥 하고 간단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못 외우잖아 이런 거. 그래서 못 외워. 자, 여러분들 건방과 건물은 반 미터 이상이야. 오물은 몇 미터? 2미터. 자, 여러분들 건방과 오이에 차면시설은 2미터 이내에서 차에 있는, 자, 여러분 차에 있는 공사 깊이의 요 공사 깊이의 반이다 이렇게 오면 돼.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봐. 이거 한번 보시라고. 지금 한번 켜놓고 집에 가서 인사하고 한번 봐. 그래서 요거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버리고 오늘로서 끝내버려야 돼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건물과 건방과 오이의 차이는 공사 깊이의 반이다. 이게 경계와 상린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책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관습이. 이제 여기서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 을의 토지가 있는데 우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막 생겨. 그래서 여기는 을이 막 물이 흘러간다고 이렇게. 그럼 물이 흘러가면 갑은 높은 고지대에 있는 사람은 쓰레기 같은 거 막 버려버려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사람만 손해 보잖아 이런 거. 그럼 밑에 있는 사람 화가 나 안 나? 그럼 이제 화가 나면 가만히 안 있지. 쇠스랑 들고 올라간다고. 쇠스랑 알아? 그 삼지창 있었잖아. 그거 들고 막 던지고 그래. 짝대기 갖고 가는 거야. 짝대기 갖고 가는 거. 신사들 그것도 공무원급이나 돼야 짝대기 갖고 가. 다른 사람들 막 쇠스랑 들고 막 가서 사람 분쟁이 생기면 그럼 이 분쟁을 누가 해결하겠어? 우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장님이 해결하잖아. 이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30년 동안 이장님이라니까. 우리 집 시골에 위세가 등등하지. 30만 원씩 또 받아. 월급. 그래서 우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관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동네에. 그럼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먼저 외워버려. 거기다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에 우아랫집 사이에 싸우는 이유는 막 어떤 물이 막히고 할 때 공사 비용이야 이게.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 비용에 거기다가 3번에 1번에다가 비용에다 동그라미 쳐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김포나 한강 하천 쭉 지나다니면서 옆에서 농사 짓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 근데 위에서 물을 다 막아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이 마를 수 있지? 또 분쟁이 생길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류 연안의 용수권이라고 그래. 그리고 높은 데서 물이 흘러갈 때 위에서 막아버리면 갑의 논이 있고 여기는 을의 논이 있을 때 갑의 물꼬를 있잖아요. 엉뚱한 데로 돌려버리면 물길을 을만 또 죽을 수 있지. 이런 거 수류 변경이라고 그래. 그리고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 아까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는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라고 그랬나요? 그런 것들도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 2미터 있으면 2미터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일단 자 외워본다. 비용 수거는 관습이 우선한다. 일단 외워야 돼. 비용 수거는 관습이 우선한다 이렇게. 그래서 소통 공사 비용이나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 설치 비용. 요 물이 흘러가는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강화촌 놈들이 공부는 못해도 이것 때문에 합격을 한다고 이런 것들. 강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공사 비용은 관습이 우선한다. 경계표, 담에 설치 비용. 여기 이따가 배워 여기다. 여기 경계가 있는데 갑은 을이 있어. 근데 갑은 농사 짓고 와서 여기서 물 퍼서 자기 각시오고 목욕도 하거든. 근데 을 이 녀석은 50살 먹도록 장계도 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는 갑이 지 쳐오고 목욕하면 옆에서 구다 볼 수 있잖아. 경계선 긋는 게 좋아해 안 좋아해? 을은 그렇지. 그래서 갑이 여기다가 경계선 부근에 담을 축조해 놓고 담 축조하고 있잖아. 내 담 축조했으니 돈 내놓으시오 그래.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누가 자네 보고 담 싸라고 그랬어? 싸가지 없는 들 많잖아. 그래서 경계에서 담을 설치할 때는 공동으로 비용 부담해야 돼. 이런 놈들이 있으니까 안 내놔야 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운다고. 그래서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비용은 돈 들어가는 것은 관습이 우선하는가 보다 하면 돼. 돈 들어가는 거. 자, 외워본다. 비용 수거. 그리고 하류 연안에 여러분들 김포에서 물을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한강 하천
국어 이런 데서 물 흘러갈 때 그걸 쓰는 사람들이 위에서 막아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여기 하류에는 용수권 등, 수류 변경, 그래서 4가지만 외우면 돼요. 자, 문제 보자. 이 15회 때 나오고 이 관습에 우선하는 경우를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가끔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고, 요즘에는 다음 중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를 골라라. 한 문제로 통으로 안 내더라고 이게. 자,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는 관습이 있는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맞아? 인지사용 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맞아? 모르기는 비용 수고만 외우라니까. 비용 수고 없잖아 여기. 또 망치로 2개 만든다 할까 봐서. 비용 수고 없잖아. 인지사용 청구권 없으니까는 맞는 거지 이런 거. 소통공사와 관련된 공사 비용 나왔지? 소통공사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맞아?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맞아? 수류 변경 아까 비용 수거 있었지? 수류 변경에 관해서도 우선 적용에 관한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있다 해야지. 없다 틀렸네 이런 것들. 자, 한번 외워보고 간다. 비용 수거는 관습이 우선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계에서 여러분들 78페이지에 얼른 몇 가지만 주의하자. 78페이지에 그 2번의 상린관계의 내용 중에 1번 봤더니 인지사용 청구권 나오죠? 옆에 땅을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하게끔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그으셔. 그러면 거기다가 판결을 얻어서 승낙에 가름할 수 없다. 밑줄 그으셔. 끝에 옆에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의 토지가 있는데 갑이 공사를 하다가 을의 토지를 들어가야 하는 경우 있어. 그러면 을의 토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갑이 마음대로 막 들어가야 돼. 들어가게 좀 허락 좀 해주셔야 돼. 예, 근데 을이 절대 안 된다 그러거든. 그럼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판결을 얻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다음 몇 줄 것이라고. 야, 판결 얻으면 들어가야지. 안 된다 이게. 그 끝에 판결에 가름해도 죽어야 죽어. 그것도 죽어. 죽어는 판결이 있어도 들어가 못 들어가. 죽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이후 죽어에 들어가려면 승낙을 요하고 판결을 얻어서 승낙에 가름할 수도 없다. 그 다음 2번 옆에서 막 큰 소리가 많이 나. 아까 막 깊은 로닝이 있었지? 큰 소리가 많이 나면 수인의 한계를 넘으면 밑줄 그으셔. 수인의 한계를 넘으면. 2번 끝에 수인의 한도를 넘는 방해. 그러니까 수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참을 수 있는 범위. 수인의 한계를 넘으면 가서 방해 좀 제거해 할 수 있는 거고, 수인의 한계를 수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방해 제거 못 한다. 그거 하나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제 위에서 여기 봐, 위에서 물이 흘러와. 위에서 물이. 그러면 을의 하류 밑에서 있는 사람은 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막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연 유수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3번에 1번에 자연 유수 나오죠?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물을 두 번째 줄 봐. 소극적으로 막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그것은 위에서 흘러오는 물을 자기들이 임의로 막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기는 해야지. 그냥 방치해야지 다른 짓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소극적으로. 그 다음에 2번 인공적 배수 나오는 2번 봤더니 배수 나와서 끝에 한번 봐. 끝에 이때의 비용은 설치한 자가 부담하지만 관습이 있으면 뭐에 의한다? 밑줄 그으셔. 관습에 의한다. 밑줄. 그 다음에 3번 봤더니 흘러가는 물에 관한 상린관계인데 흘러가는 물에 관한 상린관계를 유수라고 그래. 세월은 참 유수와 같다. 들어보셨나? 그것이 유수야 이거. 그럼 흘러가는 물의 변경이지 수류 변경 나와요? 그 수류 변경은 마음대로 바꾼다 바꾸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관습에 의한다고 그랬나요? 메모해봐. 오른쪽 끝에다가 수류 변경에는 관습에 의한다. 그 다음에 그 디귿번에 공유하천 용수권 나오네. 공유하천 용수권 그 끝에 한번 밑줄 그으셔봐. 용수권에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중에 거기에 4번, 1번에 경계표 담의 설치권 나오죠. 끝에 봤더니 두 번째 줄 봐.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경계에서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런데 여기 봐,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용 부담이야. 비용 부담.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니까. 그래서 경계에서 담을 설치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 절반씩. 근데 측량 비용은 땅의 면적이 넓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비교봐. 거기 보면 측량 비용은 절반씩이다. 면적에 비례한다.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이나 측량 비용은 절반씩이다. 그럼 있지? 그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해. 절반씩이 아니고 측량 비용은 반이야. 면적이 비례한다. 면적이 비례한다. 79페이지. 그 다음에 맨 위에 이렇게 여기다 갑에 있고 을이 있고 제가 한 7년 전에 저 방배동 거기서 좀 살다가 이사 왔거든. 거기는 그 연예인들 사는 데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 없는 사람이라서 카페 골목 사다가 그쪽에 한번 가보거든. 구경 가자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가는데. 거기에 설해마을 옆에 있어. 나는 자존심 상해서 그걸 내가 뭐하러 가? 안 가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이게 무슨 담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해. 볼 수가 없어. 저 안에서 저놈들이 뭔 줄 알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차 들어가는 것도 담 높이 성처럼 싸놓고 그래서 내가 저 있는 사람들은 저기서 사는구나. 참 빨리 자연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거기 뭔 얘기 하려고 그러면 담을 높이 쌓으려고 특수하게 설치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돈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위에서 담의 특수 시설 나오죠. 인지 소유자는 누구 비용으로? 자기가 더 특수한 담을 설치하려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3번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나와요. 여기 중요한 것은 공유가 중요해. 공유. 경계표는 합유야 공유야? 그 공유. 그리고 이제 옆에서 키우는데 여기서 나무가 갑의 토지, 을의 토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이 을에서 키우는 나무가 경계를 넘어서 넘어갔더니 갑이 성류가 열리니까 갑이 이 토지를 다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복이가 백사 이항복 형님. 이항복의 장인이 누구요? 권율 장군이다. 통 몰라 어떻게 역사도. 권율 장군. 권율 장인이. 그래서 이항복이가 여기 나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열렸는데 권율 장군 식솔들이 막 성류 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항복이 부인하잖아. 그 9살 때 권율 장군 집을 팍 쫓아가서 권율 장군 문에다가 주먹으로 팍 쑤셨대. 이거 누구 손이요? 이항복이 누구 손이냐? 그러니까 이놈아 네 손이지. 네 손이지. 그 이 나무가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너 거지. 근데 왜 당신네 하인들이 마음대로 자르고 나무 감 따먹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놈이 권율 장군이 이항복의 총명함 알아. 한과 오성에. 그래서 사유를 삼잖아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무 넘어오잖아요. 마음대로 제거하면 돼 안 돼? 그거 밑줄이나 그거 뭐 고민할 필요 없어. 밑줄이나 그거라고 괜히 또 안을 얘기했네. 그래서 거기에 4번 봤더니 수지, 목근의 제거 나오죠. 그게 두 번째로 시험이 많이 나와. 여기서 만약에 여봐. 나무 뿌리가 막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럼 나무 뿌리가 들어오면 땅을 파고 들어오면 건물이 파손될 수 있으니까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 나무 뿌리는 그것을 목근이라고 그래. 목근. 그러나 가지 나오잖아요. 가지가 나무 가지 수지는 나무로 임의로 자르면 돼 안 돼? 그것만 주의하시면 수지 목근의 제거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해결했고 8번 갔더니 지하시설 등에 대한 우물을 파거나 아까 다 설명했어. 8번 갔더니 끝에 임의규정이다.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게 상린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야? 결론이 임의 규정이다 그 말이야.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상린권에 관한 규정은 전부 임의 규정이므로, 그럼 임의 규정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 오신 분들 임의 규정이다 믿을 것이고, 특약이 유효가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특약이 무효가 돼, 유효가 된다. 요게 상린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문제 풀어보자. 틀린 것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 맞아? 맞아.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소극적으로 막지, 적극적, 소극적.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한다.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지? 근데 경계로부터 반 미터인데 그 반 미터의 기준이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기준이 돼.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이 반 미터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담을 설치할 때 공동비용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거 틀렸네, 이렇게.